네트워크 뉴스입니다. MBN은 매주 금요일 광역자치단체장들을 만나 민선 6기, 임기 3년을 평가하고 현안을 짚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여곡절 끝에 서울역 고가공원 서울로 7017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개장을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당초 시장님의 구상대로 가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입소문도 나고 또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뭐 정부가 좀 협조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또 주민들도 처음에는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유명세를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에서는 최고의 관광지가 됐죠. 관광 명소가 됐죠.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게 뭐 조금씩 뭐 너무 요새 무더우니까 그늘막을 좀 만들면 좋겠다든지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쭉 주창해왔던 보행도시 서울의 아주 중요한 한 상징적 공간이 개장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뭐 단순히 그 자동차가 다니던 도로를 사람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도로를 바뀌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요새 한참 뜨고 있는 재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지금 뭐 본래 이 서울 서부역 일대는 참 노후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의 발전이 연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을 해주니까 지금 뭐 서부 일대에 거기 공덕동, 중림동, 청파동 일대가 뭐 야단입니다. 서울시장에 몸담으신 지 벌써 6년째시잖아요. 가장 큰 성과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 서울로와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결국은 제가 꿈꾸는 그런 도시의 미래이고 서울의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추진해왔던 재생,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 또 보행도시 뭐 이런 것들이 제가 그동안 사람 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것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그 세운상가의 데크길도 연결되고 또 종로 5가에 지금 이 중앙차로 이제 도입하면서 보행성을 특별히 강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지면 저는 서울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 3,000명이 직접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셔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이게 파격적이기도 하지만 하루 그 들어가는 비용이 한 수십억 원에 이르다 보니까 좀 포퓰리즘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그 아주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이 있습니다. 한 7일 정도 되던데 1년에 그런 날은 아예 그 이 차량 이부제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완전히 무료로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루에 한 36억 정도의 적자가 나요. 그럼 1년 다 치면 7번이니까 한 250억 들어가거든요. 저는 시민의 안전이 이런 어떤 그 경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결단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다양한 이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50% 이상이 뭐 중국이나 이 대륙으로부터 불어오는 이런 먼지이기 때문에 어떤 이 먼지 외교, 대기질 외교가 또 굉장히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서울 시내에서는 35층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층고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강남구의 반발이 심한데. 근데 반대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강남구에 있는 여러 재건축 단지 중에 금년에만 11군데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의 조합이나 주민들은요, 그 35층의 제한을 얼마든지 받아들여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그런 어떤 주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그분들은 판단한 거고요. 다만 이제 한두 군데에서 그렇게 35층 이상을 좀 지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전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구 같은 이런 특별한 지역에는 또 35층 이상도 지을 수 있게 뭐 다양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이 어떤 여러 이 주택이나 건축의 문제는 서울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고 그래서
법정 최상위 제도로 갈 수 있는 2030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만드는 그것도 서울 시민들이 정말 뭐 몇 년에 걸쳐서 저는 그게 한마디도 보탠 게 없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도 함부로 허물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내년 6월 임기를 마치시면 3선에 도전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뭐 당으로 돌아간다든가 하는 다른 정치적인 길을 모색하실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아직 1년이 남았는데 뭐 벌써 그런 걸 말씀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 꿈이 또 시민의 꿈이고 그 시민의 꿈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1년이면 많은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계획했던 것 차질 없이 수행하고 또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뭐 아무튼 제가 또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결국 시민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대권 도전의 꿈은 아직 살아있는 거죠? 뭐 저는 이게 다 어떤 중요한 공직은 저는 시대의 어떤 소명과 하늘의 뜻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은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때는 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접었고 앞으로 제가 서울시장 일을 열심히 제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국민의 뜻을 제가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